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학 계열에서 강세를 보이는 인하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3학년 1학기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완성이 되고 있는지라 본격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메이저 리서치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있어서 오늘부터 남은 대학교들의 입결 분석 콘텐츠는 이 팀장이 비교적 간단한 포맷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개년간 주요 전형의 변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우선 학생부 교과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의 이름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뀌고 추천 인원이 제한도 폐지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인하 참 인재 전형에서의 평가 지표를 변경하면서 전형별로 선발하는 인원을 명시한 바 있으니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인하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변화를 준 의도와 그 영향력에 대해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7월 중순 기준 수시 확정 모집 요강에서는 2학년 진입 시 희망학과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정시 모집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전형 계획 대비 세부적인 인원 변화가 생겼기에 실제 모집 요강이 주요 변경사항을 첨부하니 이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수시 입결을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포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의 자료는 인하대학교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의 입결 자료를 취합해 메이저 리서치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등급과 70% 등급커 성적은 공식 입결에서 50% 등급커 성적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일부 모집 단위에서 왜 성적이 나와있지 않은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등록 인원 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인원이 특정 수준 미만이어서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연도에 해당 전형으로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경우는 모집 단위에 회색 가로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각 전형별로 지표가 조금씩 다른데 이는 전형별 입시 결과 자료를 첨부하며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개편된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이 입결 자료입니다. 인하대학교 입결 자료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만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실질 경쟁률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메이저 리서치에서 이를 활용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을 역으로 추산하였고 아쉽게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실질 경쟁률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 한두 명 정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으며 입학처에서도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낮아 추가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라고 확실히 언급해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더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편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에서 50% 등급커 성적을 뺀 값,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에서 70% 등급커 성적을 뺀 값, 편차 3은 50% 등급커 성적에서 70% 등급커 성적을 뺀 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이 이번 콘텐츠에서는 입결 자료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 구체적인 자료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이 입결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은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즉 1단계 선발 배수를 3.5배수로 확대하였는데 의예과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여전히 3배수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 자료에서 편차 1은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등급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을 뺀 값,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등급과 성적을, 편차 3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등급과 성적을 뺀 값이며 편차 4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값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인하 참 인재 전형이 입결 자료입니다. 편차 1은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에서 50% 등급과 성적을, 편차 2는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에서 70% 등급과 성적을, 편차 3은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에서 최저 등급을 뺀 값입니다. 이전이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평균 등급은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을 모두 평균 낸 것이고 50% 등급과 성적은 10명의 합격자가 있다고 할 때 5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두 지표 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은 말 그대로 최종 등록자 중 내신 등급이 가장 낮은 학생을 의미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라 단순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평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의 최초 합격자들이 다른 학교로 이탈하는 등으로 운이 좋았을 확률 등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최저 등급이랑 성적이 비슷하니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입결을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의 경우 덜하나 학생부 종합 인하 참 인재 전형의 입결은 꽤 떨어졌는데 이는
2021년에 인하대학교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부실대학으로 판정받은 것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면접에서 인하대학교 지원 동기나 학업계획, 적어도 전공에 대한 열의를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하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서류 100%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의 경우 지원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하대학교를 지망했던 학생들이 어차피 원서만 접수하면 되는 환경에서 비슷한 입결이라면 부실대학이라는 인식이 있는 인하대학교보다 다른 학교에 원서를 접수할 확률이 커져서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하대학교가 상향 지원이었던 학생들은 기회를 노리고 인하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인하대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만한 학교가 아니라는 인식도 꽤 많은 데다 2022년에 재정지원 탈락 재평가를 통과해 부실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벗어났긴 한데 올해 여러가지 사건과 겹쳐 수험생들이 인하대학교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경쟁률을 살펴보며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인하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이 팀장이 인하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언급한 인하대학교 각 전형별 인재상의 구체화를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전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는데 경쟁대학으로 여겨지는 아주대학교는 그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전에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군 및 합격군이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주대학교에는 생활기록부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활동을 조합해 자기소개서로 확실한 임팩트를 주며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학생, 인하대학교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이 보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으니 입시를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기소개서가 있는 몇몇 대학의 지원을 삼가는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